안녕하세요. 원천차는 안전방역 잡아드리입니다. 큰 바퀴벌레, 그리마, 꼽등이, 진해, 집게벌레, 쥐며느리, 나방파리, 그리고 그 밖에 각종 큰 벌레들이 보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살충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해충이 밖에서 들어오는 그 통로를 찾아서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실내에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는 바깥에 있는데 실내 공간으로 잠깐 들어와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실내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물건이나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딸려 들어오는 해충의 비율은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공포스럽게 불쑥 맞닥뜨리는 그 녀석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기어서 또는 날아서 직접 타이가 아닌 자유의지로 들어온 해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해충이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을 찾아서 막아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살충제들이 광고에서 해충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큰 바퀴벌레, 그리마, 꼽등이 등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헛소리예요. 왜 헛소리인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해충 퇴치용 약품은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빛과 바람, 먼지, 미세먼지, 반려동물의 털, 각질, 머리카락, 음식물 부스러기 등등 세상에서 발생하는 온갖 물질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자연분해되거나 효력을 크게 잃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외부 유입 해충을 예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3개월씩 지속된다 어쩐다 하는데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예전처럼 실내 해충이 드글드글 할 때는 막 뿌려서 숫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근데 요즘 그런 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 눈에는 과거의 도구를 시대가 바뀐 현재까지 마케팅을 동원해 판매하고 있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왜 더 그렇게 느끼냐면 최근에 사막여우님 통해 초음파 퇴치기가 탈탈 털렸죠. 저희 고객들께는 이거 효과 없으니까 절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유명한 약품 브랜드도 원래 팔았어요. 실험을 통해 뭘 한다느니 어쩌더니 하더니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걸 돈 되니까 팔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제품 내리고 원래 안 팔았던 척 하던데 구글에 회사명이랑 초음파 퇴치기 같이 검색하면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사진이랑 내용 아직 다 나옵니다. 해충이 약품에 의해 처리되려면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양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잠깐 밟고 지나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해충의 몸에 묻는 약품의 양에 따라 바깥에서 들어온 해충이 처리되는데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몇몇 유튜브 영상에서 살충제 효력을 보여준답시고 곤충 채집통에 바퀴를 몰아넣고 살충제를 뿌리거나 살충제를 미리 뿌려놓은 통에 바퀴를 밀어넣고 실험을 하던데 화가 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환경이 어디 있어요. 실험과 같은 방식으로 해충을 처리하려면 우리가 사는 실내 공간 전체를 살충제로 막 범벅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살충제로 바퀴를 가둬놓고 패도 죽는데 10분 남짓 걸려요. 죽기까지인 실내를 활보한다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는 해충이 살충제를 살짝 밟고 지나가거나 안 밟고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둘 중 하나겠죠. 죽는데 오래 걸리거나 안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대다수 약품의 경우 피부를 통해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흡수되지 않지만 호흡기를 통해서는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처럼 우리의 호흡기는 취약하죠. 그리고 천연 성분이라고 하면서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살충제도 있던데 그딴 거 없어요. 뱀독, 버거독, 정갈독, 독버섯, 수은, 대장균 이런 거 다 천연인데 괜찮나요? 사약도 천연이니까 안전하다고 드실 거예요? 성인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무언가를 잡고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는 아기와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약품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지속효과가 짧은 살충제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해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보일 때도 계속 꾸준히 뿌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괜찮겠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큰 바퀴벌레, 그리마, 꼽등이, 진해, 집게벌레, 쥐며느리, 나방파리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각종 큰 벌레들은 살충제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고 들어오는 유입 통로를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정집 기준으로 해충 유입 통로는 5가지입니다. 1. 배수구, 2. 출입문, 3. 창문 포함 환기구, 4. 전기배선, 5. 크랙이에요. 오늘은 외부 유입 해충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즉시 가정에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 수준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구부터 한번 볼까요? 화장실 바닥 배수구입니다. 바닥에 하수구 트랩이 끼워져 있다면 괜찮지만 트랩의 방어력이 애매하거나 아예 없다면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려고 모아놓은 비닐봉투를 가져왔어요.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단단히 묶어서 이렇게
비닐봉투와 바닥 사이에 틈이 없도록 잘 배치해주세요. 세면대 상단 배수구에도 배수구가 있고 그 앞에 물이 넘치지 말라고 있는 수위 조절구도 배수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단 배수구는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수위 조절구에는 아까 준비한 비닐봉투를 싹둑 오려서 쓱 끼워 넣어줍니다. 다음은 싱크대로 갑니다. 싱크대도 화장실 세면대와 마찬가지로 상단에 배수구와 수위 조절구가 있죠. 상단 배수구에는 뚜껑을 덮어주시고 수위 조절구에는 테이프를 붙일 건데 물기를 잘 닦고 붙여야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출입문. 출입문은 문과 문틀 사이에 틈새가 있습니다. 이 문은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확인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무 패킹. 문과 문틀 사이에 틈새를 막고 있는 이 소중한 고무가 오래되면 끼워져 있는 틈새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문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고무 패킹을 당기면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걸 한번 뺀 다음에 다시 끼우는 겁니다. 다시 끼울 때는 너무 힘을 줘서 꽉 끼우지 말고 이렇게 살짝 한번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약간 덜 끼워진 듯한 정도로 넣어줍니다. 고무 패킹이 상하 좌우 사방에 있으니까 모두 같은 방식으로 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 문을 닫으면 살짝 뻑뻑한 느낌이 들면서 잘 안 닫힐 수도 있는데 살짝만 힘을 더 줘보면 닫히죠. 그러면 숨이 죽어있던 고무 패킹이 살아나면서 틈새가 잘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람 쐬러 창문으로 가볼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방충망이 맞는 방향으로 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방충망이 위치한 부분에 창을 열게 되는데 방충망이 창의 구조상 있어야 하는 위치가 아니라 반대편에 가 있으면 문을 열 때 창에 큰 틈이 생깁니다. 방충망의 위치는 방충망을 제외한 창틀 중 바깥과 가장 가까운 창틀과 무조건 반대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야 통로를 막는 것이 가능해요.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창틀에 빗물 구멍이 있죠. 이건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방충망에 머리를 바짝 갖다 대고 측면을 쓱 보면 방충망과 맞물리는 창의 접촉면에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물리는 부분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자, 이제 응급 봉합수술 들어갑니다. 먼저 석션.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 빗물 구멍 막는 전용 테이프가 없으니까 일단 테이프를 쓱 붙여봅니다. 이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반대편 창틀 쪽에도 빗물 구멍이 있다는 것. 방심해서 하나라도 놓치면 환자는 사망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찾아냈던 창틀의 벌어진 부분과 창틀 레일의 뻥 뚫린 부분을 봉합해봅시다. 아까 쓰고 남은 재활용 비닐봉투를 가지고 손으로 일단 대강 밀어 넣어주세요. 신문지 같은 것을 쓸 수도 있지만 비닐을 쓰는 이유는 창틀은 빗물에 젖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나무젓가락 핀셋을 이용해 정교한 시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틈이 없게 꾹꾹 밀어 넣어주세요. 비닐봉투를 쓸 때 너무 두꺼운 것을 사용하면 오히려 틈이 더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두께의 것을 잘 골라 쓰시기 바랍니다. 갈라진 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통로는 에어컨 실외기 호스 구멍 틈새죠. 바깥에 있는 실외기에 연결된 호스가 벽을 뚫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휴지를 준비해 주시고 물을 자박하게 적셔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끝. 일단 지금까지 한 일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말 그대로 응급조치입니다. 실제 유입 통로는 훨씬 다양해요. 저희가 현장에서 특수한 통로를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30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조치한 부분도 절대 영구적이지 않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응급조치 후에는 통로를 막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추가로 구입해서 제대로 막으시거나 그게 어려우시면 해충 유입 통로 차단 시공 전문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잡아드림이었습니다.